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말고요. 그 전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이후에 급등하다 막판에 좀 상승폭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바그다드에 떨어졌던 두 반의 포격 때문에 했는데 역시 이제 그거는 뭐 미국의 공격이 아니었고 자체 세력인지 뭐 이유는 잘 안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상황을 그걸 불식하면서 다시 이제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그 어떤 상승의 어떤 열기가 지금 식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말리기 어려운. 네, 좀 말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게요. 경우죠. 그래서 얘기가 여러 번 이렇게 그런 용어로 쓰지만 주식이 없는 사람들의 느끼는 공포, 그리고 포모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시장이면 시장, 주식별로 하면 주식에 해당별로도 그렇게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주가가 계속 진짜 본격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합리화되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4분기도 지금 거의 뭐 보합 아니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 연간으로 보더라도 큰 재미가 없는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냐? 2020년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기대감이 나올 1분기, 2분기 실적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겠는데요. 그때까지 얼마만큼 컨센서스가 좀 우상향할 수 있을지 아니면 1분기에도 부진할지에 따라서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그런 얘기 좀 더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마감된 상황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사상체 효과를 갖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손잡고 사상체 효과 같은 것은 1월 1일 첫날이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였습니다. 벌써 S&P 500과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도 벌써 세 번째 사상체 효과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상승이 눈부신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사상체 효과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오늘 또다시 2% 이상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중국에서의 12월 판매가 예상과 달리 그리고 일부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한 18% 정도 늘어났다. 그런 것들이 중국 정부 기관 통계로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에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기업들보다 오히려 좀 경제 지표 그런 것부터 좀 먼저 좀 보겠는데요. 특히 여기서 고용 사정에 관한 것들을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대비 한 9천 명이 또 늘어났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바그래프가 4개 연속으로 줄어들었죠. 4주 연속해서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 측면에서 나오는 ADP나 무디스에서 같이 하는 민간 고용의 상황인데요. 전망은 15만 건 정도가 10월에 늘었을 거라고 추정됐었는데 20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 사정이 좋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의 경기를 가져다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지금 주가 2% 상승하면서요. 이제 뭐 400포인트, 300포인트 중반 수준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을 맺히고 있겠고요. 앞서 포모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애플은 그 얘기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펀드들의 이제 설문조사한 것들 한번 통계가 나왔는데요. ACW라고 해서 전 세계 주식을 한 번에 하는 그 벤치마크하는 MSCI의 전 세계 지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포함되고 있어야 될 애플에 대한 필요성이 한 2% 이상 갖고 와야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애플이 주가 올라갔고 또 애플에 대한 걱정들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지금 절반밖에 애플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종목별로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종목별로도 보여주겠고요. AMD는 아시다시피 미국 S&P 500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인데 올해 지난주에 또 한 9% 막 하루에 올라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 서버 마켓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치를 내면서 목표치를 크게 올려놨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또 하나 골드만삭스가 또 오늘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역시 3%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IB들의 공통된 재료입니다. 뭐냐면 2020년에 대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글로벌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쪽 분명히 좋아지는 거죠. IB 쪽에서도 분명히 좋은데요. 그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됐겠고요.
모처럼 스타벅스가 갭 상승하면서 2% 가까이 또 올라갔습니다. 바클레이즈 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가 기대된다는 얘기하면서 90달러에서 목표 주께서 107달러로 올려놨고요. 특히 바클레이즈에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다시 올린 것은 아시다시피 스타벅스에 대한 커피에 대한 소위 팬심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이제 요즘은 중국에 대한 얘기에서 루이싱 커피라는 얘기를 합니다. LK라는 것인데요. 루이싱 커피 때문에 이게 경쟁이 뭐 어렵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루이싱 커피는 아직 계속 적자 회사고 이건 중국에서 계속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루이싱도 좋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지금 먼저 더 사야 될 것은 바로 스타벅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매일 한 번씩 이상 들어가서 보시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1450에서 또 1620달러 올리면서 오늘 또 주가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습니다. 특징주까지 봐주셨습니다. 나스닥이 9,200이니까요. 이제 뭐 나스닥 만 간다는 얘기를 조금 지나면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잘 가는 건 좋은데 속도감이나 이제 연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밸류로 봤을 때는 조금 우려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긴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처음에 모두에 지적하실 때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이런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지금 실적에 대한 확인보다는 포모, 즉 없으니까 빨리 더 사자 이런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자금이 지금 한 6주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TF나 펀드 마켓에서. 그런 거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더 왜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없으니까 좀 빨리 사고 남들이 돈을 벌었을 때 나는 돈 못 벌었다. 뭐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에 관련된 두 분의 의견 드리겠는데요. 필 블랑카타로 또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있는데요. 현재는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1년 동안 이익 증가 없었고요. 재작년 연말 대비 지금까지 31%가 S&P 500에 올랐는데 흔히 얘기해서 PR, 12개월 예상 실적 PR로 보면 작년 1월이 지금 14배, 정확히 13.9배 정도였는데요. 지금 19배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이익이 증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익 증가 없이 이건 흔히 얘기해서 밸류에이션만 올라간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 대한 P값입니다. 그래서 PER도 마찬가지, PBR도 마찬가지, PSR 모든 소위 몇 배수의 몇 배가 단순히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익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익은 이제 4분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금년 1분기, 2분기 어떻게 돼? 약간 생각보다 안 좋으면 이게 좀 허물어질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는 유의해야 된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도 오늘 모처럼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만 되더라도 연말까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요. 그런 시점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또 거의 비슷한 시각을 같이 갖고 있는데 지금 펀더멘탈로는 약간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뉴스 모멘텀이다, 수급 모멘텀을 하지만 참고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모멘텀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형적으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주식이 좀 부족한 사람은 열차에 올라탔는 겁니다. 근데 열차가 쭉 뻗어갈 수 있는 건 황희영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익이 좋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구불구불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차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훅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승세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1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는 모처럼 경고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특징주 그리고 전망까지 좀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오늘은 시간이 돼서요. 특징주 준비하신 건 이제 오늘은 좀 미뤄서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